제가 환자분들한테 여쭤보면 내과에서는 많이 아프면은 그때 가서 수술을 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담소유병원 외과 전문의 병건영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복강경으로 단일 통로든 아니면 여러 개 뚫든 간에 안쪽에서 녹는실로 꼬매고 바깥쪽은 이제 본드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퇴원을 하면 가벼운 샤워는 계속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물에 들어간다거나 습기에 오래 있는다거나 한 일주일 정도는 피하는 게 좋겠죠. 담낭 수술뿐만 아니고 전신 마취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당일에는 당연히 전신 마취의 그런 약들이 이제 완전하게 이제 분해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을 하면 안 되고, 다음날 이제 퇴원을 할 때 운전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도 이제 좀 조심하는 차원에서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시는 게 좋다, 아니면 이제 다른 보호자분이 와서 이제 모시고 가는 걸 추천을 드리죠. 꼭 해야 된다면 다음날 퇴원할 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이제 수술한 것도 있지만 약 자체가 장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맹장 수술을 했으면 이제 방구가 나와야지 가스가 나와야지 밥을 먹는다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수술이 문제없이 끝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장 기능이 다 어느 정도 돌아오기 때문에 장 기능이 완전히 돌아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스가 나올 때까지 금식을 한다,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죽을 먹어야 되냐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술하고 나서 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밥 같은 경우는 조금 소화시키는데 오래 걸릴 수 있고 부대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당일날 하면 이제 저녁 때 시간이 돼가지고 금식이 풀리고 식사를 하게 되면 주로 죽을 주죠. 다음날 퇴원할 때도 죽을 먹어야 되나 밥을 먹어야 되나 하는데, 특별히 다음날부터는 그냥 정상적인 식사를 하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며칠 동안은 조금 소량을 드시는 게 좋고, 담낭을 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소식하고 기름기를 줄이는 식단을 하시는 게 좋겠죠. 담낭이 없어짐으로써 우리 몸에서 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담낭에서 하는 일이 담즙을 저장하고 농축하고 뿜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농축하는 역할이 갑자기 사라지고 저장하는 공간이 또 없어지잖아요. 물론 담즙은 하루에 내려오는 양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일부를 저장하긴 하지만, 농축시켜서 음식물이 지나갈 때 한꺼번에 짜내주는 그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묽은 담즙이 계속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장이 자극이 되거나 하면 이제 설사를 하거나 변이 묽어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수술하는 환자분들한테 수술 후에 식사를 조심하셔야 된다 꼭 말씀을 드리고, 특별할 건 없어요. 어떤 걸 먹어야 되고 어떤 걸 안 먹어야 되고 어떤 걸 먹어야 좋고 어떤 걸 먹어야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과식을 안 하고 기름기를 평소보다 많이 줄이고 그런 식단을 유지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정해져 있진 않지만 저는 이제 6개월 정도는 조금 그런 식단을 좀 강하게 유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술했는데 콜레스테롤 담석이 발견이 되고 확인을 했던 콜레스테롤 담석이다. 콜레스테롤을 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담석이 생기는 사람들은 성분이 조금씩은 다르고 흑색석이라든지 갈색석이라든지 아니면 콜레스테롤 담석 아니면 복합 담석 이런 상당히 다양한데, 그 뭔가 하나의 원인으로 담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먹지 말아라, 아니면 기름기를 먹지 말아라, 아니면 물을 많이 먹어라, 이런 거 전혀 의미가 없고요. 건강한 식단, 그러니까 기름기는 줄이고 과식을 안 하고 규칙적인 식단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꼭 그렇게 한다고 담석이 안 생기진 않거든요. 그래서 흔히 알고 계시는 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시면 담석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고, 피해야 되거나 아니면 꼭 먹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담낭 건강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담석으로 고생 중인 환자분들에게 한마디 있으실까요? 당연히 빨리 병원을 찾아서 어떻게 치료할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수술이 필요할지 말지는 이제 진찰도 중요하지만 이제 초음파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토대로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거고요. 본인이 안 아프다고 수술 안 하고 본인이 너무 아프다고 수술하고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증상의 원인이 담석이나 담낭에 문제가
라고 판단이 됐을 때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대학병원이나 내과에서는 이제 담석이 있지만 뭐 많이 아프면은 수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되게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사실 이게 조금씩 불편하고 이렇게 증상이 있고 뭐 초음파에서 뭐 담낭벽이 부어 있고 이러면은 사실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엄청 심한 상태에서 나중에 오게 돼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여쭤보면 내과에서는 많이 아프면은 그때 가서 수술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면 그렇게 심한 상태에서 수술하는 거랑 적당히 뭐 좀 증상이 생기고 이럴 때 빨리 발견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랑은 수술 위험성이나 수술 난이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결정을 하는 거고 전형적인 증상이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초음파 소견이 있다면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많이 아프면 수술해라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맞죠. 그래서 많이 불편하고 그러면 빨리 이제 병원을 찾아서 적절한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빨리 수술을 하는 게 환자분한테 안전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